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2024년에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터질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202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올해에 상상을 초월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갚을 수 없습니다. 2020년대까지는 글로벌 경제가 성장을 했고 그때까지는 성장을 통해서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30년대부터는 글로벌 경제가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게일 트버버그 Our Finite World.com에서 만든 왼쪽 자료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너무 많은 부분이 성장에서 위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1900년부터 2020년까지는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했는데 2030년부터 2060년까지는 계속 세계 경제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너무 많은 부분이 성장에서 위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빚을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줄어들면 빚을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글로벌 경제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시스템의 부는 점점 더 부유하고 매우 강력한 사람들에게 분배되고 평범한 사람들로부터는 멀어지게 됩니다. 에너지 수준이 낮으면 온도가 낮은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것처럼 경제에서 덜 부유한 구성원들이 밀려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에너지와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 및 서비스의 감소된 양은 경제 계층의 최상위에 있는 소수에게 집중되고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의 상위 1%가 보유한 총 순자산의 비율을 보여주는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차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1990년부터 2022년 사이에 미국 시민의 상위 1%가 총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서 32%로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다른 시민들이 경제 성장의 혜택에서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차트입니다.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상위 1%의 부가 23%에서 32%로 증가했습니다. 부에 집중하러 새롭게 발견된 권력을 통해서 부유층들은 경제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경제에 큰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비록 주요 언론 매체들이 문제 논의를 꺼려하고 있으나 에너지 병목 현상은 이미 경제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지만 얼마나 더 나빠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노인은 어떤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경제의 약점이 충분하다면 큰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24년은 정치적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 대선 전 트럼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 대선 전 트럼프를 제거할 요인이 있습니다. 영국 비밀정보국 MI6 국장을 지낸 리차드 디얼러브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영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999년부터 2004년에 MI6 국장을 역임한 그는 1월 15일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장기적인 행동을 포함해서 2024년 영국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정치적 위협을 추가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재선이라는 형태로요. 제 생각에는 영국의 국가안보에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성급하게 행동해 나토 동맹을 손상시킨다면 그것은 영국에게 큰일이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디얼러브가 말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재벌 출신 대통령이 미국과 영국이 모두 속해 있는 나토를 가혹하게 비판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나토 바구니에 방어의 모든 계란을 담았습니다. 트럼프가 균형을 바꾸는 것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유럽을 위한 미국의 핵우산은 유럽의 안보와 방어에 필수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안 투데이는 트럼프가 백악관 재임 시절 나토를 쓸모없다고 비난했고 현대 세계에서 타당성의 의문을 제기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동료 나토 회원국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회원국들이 충분한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1월 11일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나토에 대한 자신의 혐오감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이 나토에 남는 것은 회원국들이 미국을 적절하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보세요. 나토는 우리나라를 이용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했고 군사 보호에서도 우리를 이용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토에 대한 트럼프의 1월 11일 발언은 유럽연합 내부시장위원 티에리 브루통의 폭로 이후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게 미국이 유럽이 공격을 당해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통은 2020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회의에서 나눈 대화에서 트럼프가 나토는 죽었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떠날 것이다. 우리는 나토를 탈퇴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계속해서 그리고 독일인 여러분, 국방비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에게 4천억 달러를 빚졌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트럼프가 첫 임기 동안 무역과 국방비 지출을 두고 전통적 동맹국들과 반복적으로 충돌했고 나토가 미국에게 체납금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회원국들이 동맹 책임의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다고 불평했고 동맹국들이 국방비로 GDP 2%를 지출하기로 약속했는데 29개 동맹국들 중 단 9개국만 그 약속을 지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의 용병을 제거하는 데 전혀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실패하자 군대에 손실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외국 용병을 모집했습니다. 화요일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 하리코프의 한 건물에 대한 공습으로 60명의 용병이 사망했는데 대부분이 프랑스 국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에서 무장한 프랑스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측을 촉발했다고 전 미국 해병대 정보장교이자 UN 무기조사관 스캇 리터가 스푸트니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러시아에 대한 나토의 대리전에 프랑스가 직접 개입했음을 폭로한다고 말했습니다. 리터는 당신이 우크라이나 측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면 국적이 무엇이든 이제 러시아의 합법적인 표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리터는 이번 공격이 두 가지 주요한 측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군사 기획자들이 더 이상 외국 용병과 우크라이나 군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을 대신해 싸우는 외국 용병을 제거하는데 이제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다고 그가 지적했습니다. 이는 또한 프랑스군이 러시아를 상대로 한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리터는 이러한 명백한 새로운 러시아 정책은 나토 군사고문이나 우크라이나의 다른 인력에 대한 이전의 관대함과 대조되며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적대 세력을 표적으로 삼는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군대를 전멸시키는 최후의 게임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나토를 탈퇴한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손에 떨어지고 유럽의 안보가 흔들리게 됩니다. 미국 대선 전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터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